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지난번에 이어서 군대 사건 사고의 의혹,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떤 사건이냐면 좀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 28사단 530GP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의혹과 제기된 의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왜 하냐면, 얼마 전에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SBS인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서 530GP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GOP에서 근무했던 경험, 또 GP를 또 이렇게 통제하면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제 경험. 이게 확인된 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랬을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제기했던 그 의혹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2005년 6월 19일 새벽 2시 20분경 김일병은 GP의 후방초소에서 근무를 서다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서 막사로 갑니다. 근데 막사로 갈 때 개인 소총을 이제 휴대하면 안 되니까 소총은 그 초소에 두고 맨몸으로 가는 거죠. 막사로. 이제 막사로 가는 그 순간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쏴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사로 가서 다른 전우에 간물대에 있는 다른 전우의 총을 가져다가 본인이 갖고 있던 탄창을 삽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를 치죠. 내무실에 수류탄 한 발을 투척하고, 그리고 상황실을 제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지 상황실로 가던 중에 간부 한 명을 쏘고 상황실에 가서 총기 난사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내무실로 오던 길에 취사장에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취사장으로 가서 이제 난사 한번 하고, 그리고 내무반 와서 난사를 쫙 하죠. 처음에 그 수류탄 소리하고 그런 총기 소리를 듣고 상황실에 있던 그 병사는 당연히 아군이 그랬을 거라 생각을 못하지. 그래서 적이 어떤 도박을 했다라고 GOP 대대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적이 아니라 아군의 총기 난사구나 라는 걸 알고 GP 내에 있는 병사들을 다 집합을 시킵니다. 근데 그 김일병, 총기 난사한 김일병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그 집합하는 고장소에 왔대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있다가 그 김일병 전투복에서 총알도 나오고 화염냄새 나오고 그러니까 네가 그랬냐 하니까 바로 자백을 했대요. 내가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이 그렇게 딱 일단락이 되죠. 나중에 현장 검증 처벌하고 절차들을 통해서 수습을 했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건 당일날 있었던 일인데, 요것만 놓고 그 언론이나 또는 그 거기에 근무했던 또는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운명을 달리한 병사들의 부모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제 의문점 1번 뭐냐? 일병이 그렇게 큰 사고를 저지른 거잖아. 사람을 죽이고 군대에서 작전을 하다가 자기 전우를 죽인 거잖아. 전우를 죽이고 이렇게 쉽게 자백을 했다고? 다 모여가지고 야, 너 총을 쥐고 한데 네가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쉽게 자백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쉽게 끝났다고? 그렇게 쉽게 걔가 자백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큰 사고를 쳤는데, 이렇게 하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 끝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척 이렇게 있다가 너자 하니까 바로 자백했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야. 이 친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힘든 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받았던 그 분노 게이지가 갑자기 훅 차오른 거지. 그래서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닐까. 난사를 하고 갑자기 다 모이라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완전 공황에 빠진 거지. 그래서 순수히 자백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자백을 한 게 이해가 되죠. 너무 우발적이었으니까. 제가 이거 왜 우발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냥 가다가 너무 열받아서 총을 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두 번째 의문점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그때 리영수라는 이제 그 월남한 북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 월남한 병사의 일지를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6월 13일 날 북한군 병사 리영수가 월남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6월 17일 날 북한 병사 리영수가 철원에 있는 주민신고로 해서 군에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진돗개 둘이 발견이 돼요. 6월 17일 날.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19일 새벽에 이제 530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6월 19일 저녁에
북한 병사 리영수에 대한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 그냥 단순 몰람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를 하죠.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친구가 바로 순순히 자백을 한 걸로 봐서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6월 17일 날 리영수가 체포되면서 진돗개 둘이 발령돼요.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19일 날 총기 난사가 되죠. 그럼 이틀 동안 진돗개 둘 발령된 상태에서 GP 근무를 쓴 거야. 진돗개 둘이 발령이 되면 뭐 전원 투입은 아니지만 근무가 힘들게 돌아가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상태로 이틀 동안 근무를 서는 거야. GP는 예를 들어서 원래 30명이 근무를 투입을 해서 하룻밤에 10명 근무를 선다 쳐요. 그러면은 하루 근무 쉬고 하루 비번 쓰고 하루 근무 쓰고 이틀 근무 하루 비번 이틀 근무 하루 비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진돗개 둘 발령되면 3일 다 그냥 근무 서는 거야. 계속 근무 쓰는 거야. 근무 서서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이틀 동안에 진돗개 둘 발령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쌓인 피로도. 근데 거기서 또 누군가 그 김일병을 이렇게 조금 약 올리고 이렇게 못되게 굴었겠지? 그거가 게이지가 터져서 그렇게 사고가 낸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룹에서 근무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첩보사항으로 통신 첩보가 입수됐다. 우리 전방에 적 GP에서 배영 부조리가 발생됐고 탈영병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첩보가 실제로 수집이 돼요. 통신 첩보든 영상 첩보든 정면에 있는 적 GP에서 배영 부조리하고 적이 이렇게 탈영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진돗개 둘로 격상하진 않지만 전방 감시를 철저히 해라. 또는 해당되는 초소가 있어요. 해당되는 섹타. 그 섹타는 진돗개 둘이나 아니면은 좀 더 강화된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거지. 그럼 거기에 있는 애들은 죽어나는 거야. 그렇게 경계가 강화되면 이틀 내내 근무 서고 잠깐 쉬고 이틀 내내 근무 서고 잠깐 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진돗개 둘 발령되면 경계가 강화된 거잖아. 근데 강화시키는 거는 누가 하는데 이거를 해제할 생각을 안 해. 이것도 내가 얘기한 것도 빡치네. 저도 GOP에서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전방에 적 특이사항이 생겨서 경계를 강화해라. 상급부대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면 야 이제 무슨 일 없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와. 이 말을 아무도 안 해. 왜 이 말 하면 이 말 하는 사람 책임져야 되거든. 특이사항이 생기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애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 진돗개 둘 6월 17일 날 진돗개 둘 발령됐잖아. 그러면은 3분의 1 투입하다 2분의 1 투입하든지 하여튼 더 경계를 강화했을 거예요. 이걸 이틀 동안 한 거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태세를 낮춘다? 이 말을 선뜻 아무도 못해. 욕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죽어. 그리고 이제 GP에서 저처럼 이제 GP에서 참모장교를 하는 사람들도 잠을 못 자요. 계속 잠을 못 자고 순찰 나가고 상황 종합해서 보고하고 전술 연구하고 하여튼 별짓 하느라고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게. 근데 이거 언제 경계태세가 하향되냐. 나 건의를 해도 아무도 승인을 못해. 왜냐하면 낮췄다가 무슨 일 생기면 자기 책임져야 되거든. 열받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틀 동안 진돗개 둘 발령 상태에서 근무 서고 피로가 완전히 누적된 상태에서 옆에서 조금 이렇게 또 건드리고 하니까 이 김일병이라는 친구가 완전히 분노 계지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의혹이라고 이제 말하는 게 이 북한군 병사 리영수가 6월 17일 날 잡혔죠. 잡히고 6월 19일 저녁에 대공 혐의점 없다고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틀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 아무 간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게 가능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불가능할 것도 없죠 사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첩보나 이런 게 다 수집이 돼요. 영상첩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하면 이틀 정도면 조사하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의혹을 이제 말하는 게 이 리영수라는 사람 한 명만 왔겠냐, 두 명이 와서 또는 여러 명이 와서 나머지는 우리 540집 습격을 하고 잡힌 건 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구랑 또 연관돼서 의혹이 뭐냐면 그 내무실에서 김일병이 수류탄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류탄 던졌는데 수류탄 터진 거 치고는 내무실이 너무 깔끔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류탄 터져서 팡 하면 내무실이 불난 것 같고 온갖 것들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불난 것처럼 큰 화재가 난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있었던 거지. 그래서 더 깊은 의혹에 빠지는 게 리영수 말고 리영수랑 같이 왔던 사람들이 RGP 530 GP를 습격을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수류탄 터진 게 아니라 RPG-7이란 총으로 쏜 거 아니냐. RPG-7 총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
대전차박이죠. 대전차박, 로켓 대전차박이. 그걸 쏜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GOP에서 도발한 사례를 쭉 연구해서 보면 대놓고 이렇게 못해요. 걔네가 한다는 짓이 북한군 애들이 이렇게 대담하지 못해. 찌질해서. 북한군 애들의 그 주로 하는 그 걔네들의 최전방에 한다는 게 영농 활동이에요. 영농 활동. 농사 짓는 거야. 군인들이. 자급자족 하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우리 아지피를 습격을 못 해요. 한다는 건 뭐 지뢰 설치한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몰래 침입을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몰래 뭔가를 한다 이거지 대놓고 우리 아지피 쳐들어와가지고 한다는 건 솔직히 전쟁하자는 건데 전쟁하면 제일 무서워할 애들이 북한 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사실 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RPG-7으로 쐈다고 하는데 RPG-7은 로켓 같은 거예요. 대전차박이. 그래서 그거를 쐈다면은 더 큰 파열음과 더 큰 피해가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퉁 쏘면 그렇게 곡사지면 충 떨어지게 아니라 로켓처럼 푹 나가는 건데 수류탄을 이렇게 던지면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쐈다면 벽을 관통하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 부딪혔어야지 침상에 떨어질 일은 없다 이거지. 누가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 쏘겠어. 그걸 갖고 한 명 죽이려고 이렇게 쏘겠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RPG-7으로 쐈을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 그렇다면 수류탄 터졌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냐?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 수류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거나 그러면 막 불이 나시고 펑 터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수류탄 터지면서 거기 안에 있는 파편들이 튀면서 그 파편에 의해서 뭐 살상을 하던지 아니면 뭐 사람에게 이런 그 부상을 입히던지 이렇게 하는 건데 수류탄 던졌을 때 누가 이렇게 몸을 알려서 덮으면 그 폭발 효과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수류탄이 어떤 병사 바로 배어풍과 떨어져가지고 그 친구는 수류탄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고 파편은 다 온 상황에 튄 건데 그 친구가 그 수류탄 방패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기됐던 여기 수류탄 파편 모양. 이제 군에서 발표할 때 수류탄 파편 모양이 구슬처럼 생겼다, 좀 둥글게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나왔던 파편 모양은 사다리꼴, 육각형의 그런 사다리꼴 파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는 처음에 제가 우리나라 군의 문제를 지적했던 게 실제 전투를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장군들이건 누구건 만에 뭐 수류탄 터져서 사람 죽는 걸 봤겠어? 아니면 수류탄 교장 외에 딴 데서 수류탄 터지는 걸 봤겠어. 수류탄 파편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범으로 배운 내용을 그냥 브리핑한 거야. 구슬이 터졌다고. 구슬에 파편 나갔다고. 근데 그 수류탄 전문가가 말하는 거는 구슬이라는 거는 교범상 있는 거고 이제 군인들이 흔히들 쓰는 용어지 실제로 아군에서 쓰는 그 수류탄의 파편 모양은 사다리꼴이다. 그래서 그 GP에서 터진 그 모양이 우리나라 아군 수류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사실 의혹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김일병이 아까 이제 그 적이 우리 아지피를 습격한 거다. 그리고 김일병은 범인이 아니다. 사람들이 걔가 범인으로 몰았고 걔가 범인이라고 시나리오를 쓴 거다라는 그런 좀 지나친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할 병사가 있나? 내가 안 죽였는데 적이 와서 쳐들어서 쏴 죽였는데 내가 죽였습니다 할 사람이 상식적으로 있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저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제 유족들 있잖아요. 유족들 사망한 병사들의 그 유가족들한테 뭐 장교가 한 명씩 붙어가지고 뭐 엄청 뭐 친절하게 사고 서를 잘 해준다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특이점이 생겨서 뭔가 연락을 하니까 없는 번호가 나왔대요. 이거는 많이 잘못했다. 뭐 왜 그런지 나도 뭐 내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잘못을 했다. 잘못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설명될 수 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혹은 그 이제 사망한 병사들의 부모님한테 이제 중대장이 전화해서 작전 중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고인인데 뭘 작전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전이란 거는 경계작전을 하고 또는 적과 어떤 대치상이 있고 뭔가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작전이지. 자고인 기분 작전이냐. 커버해서 쳐봐라. 작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분명히 교전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군인들에 대한 그런 표현의 그런 건데 GOP, GP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작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상급자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이제 GOP가 아니라 후방에는 뭐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전방에서는 작전 중 이상 없습니다 무슨 작전 중입니다 라고 하고 부식을 날르더라도 부식작전, 경계 투입할 때 경계작전, 철수할 때 철수작전
이렇게 그냥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작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작전이지. 작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전 중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중대장이었더라도 작전 중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지 GP에서 뭐 잠자다가 사고가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전 중에 사고가 난 거는 맞지. GOP에서 한 게 경계 작전의 일환인데 밥 먹는 것조차도 작전이고 자는 것조차도 작전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니까 그거는 뭐 이게 의혹거리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군에서 잘못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유족들의 그런 어떤 그 사건을 완료짓기 전에 뭐 장기하나씩 붙어가지고 다 처리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딱 뭔가 처리가 되니까 연락이 안 돼버렸대. 없는 번호라고. 준 명함으로 전화를 거니까 없는 번호가 나오고, 거기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무조건 잘못한 게 맞지. 꼭 군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회사에서라도 명함 줬는데 나중에 명함 보고 전화가 없는 번호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신뢰지, 신뢰.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운명을 달렸는데 그렇게 처리한 건 그때 군에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거는 잘못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적이 와서 뭐 교전을 했고 뭐 김일병이 한 게 아니라 뭐 북한 애들이 와서 한 거다 뭐 의혹투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거는 아까 이제 그 경계작전 있잖아요. 17일날 진돗개줄 발령되고 19일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 애가 이틀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군대는 이게 제일 짜증나. 경계작전을 격상시키는 놈은 있어도 격화시키는 놈은 딱히 없어. 그러니까는 밑에서는 슬근슬근 눈치 보다가 그냥 작전이 좀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의 의혹은 이렇게 한번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